예, 이어서 주간 정리, 섹터와 테마, 종목 매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 23년째 보고 있는 정권장이 출신이고요. 실질적 매매와 개인 노하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걸 봐야 돼? 이상한데?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확률 높여라는 과정에서 제가 보는 측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거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집중 투자 많이 해보고 단타도 해보고 뭐 스몰 옵션도 해보고 뭐 별별 걸 다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게 물론 저한테 맞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이 투자하시는 데는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 같아요. 너무 짧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길지도 않고 이 장단점을 같이 가져가면서 중도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 매매를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야, 이거 갖고 있다가 나는 몇 억 먹을 거야. 집중 투자해서 뭐 이것저것 보지만 무조건 갖고 있어. 그렇게 수익도 나요. 근데 그거를 단기적으로 기술적 패턴 이런 거 안 보잖아요. 못 팔아요. 올라갈 때 그냥 더 사든지 그냥 그 취해 있지. 뭐 집 사고 차 사고 뭐 이런 것만 상상하다가 판타지에 쩔어 있다가 못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바벨 전략이라든지 기술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말 크게 돈 많은 분들 나는 굵게 손 굵게 할 거야. 저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중기 투자하시든 장기 투자하시든 가끔은 매매 일부 비중을 좀 빼고 아니면 일부 정도 차익 실현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런 매매 유연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시장 특징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단기 매매에서 너무 단기는 아니에요. 밸류나 스토리를 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제일 효율적으로 보는 수급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게 사실 제 채널이나 제 가지고 있는 노하우의 조금은 장점 같아요. 근본은 뭔지 아세요? 제가 항상 시장을 따라간다, 시장을 중심이다, 뭐 글로벌 매크로적으로 MSCI다, 우리나라 빅먼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적어놨잖아요. 그냥 빅먼이에요. 시장에 큰 애들 따라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세력이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몰래 해야 돼요. 걔들 티 안 나게 그냥 그 흐름 따라서 단기 중기 흐름을 저는 쫓아가는 거예요. 돈이 빠졌네 들어갔네 판단하면서 이런 거는 제가 다음에 수급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을 한번 그 채널 좀 커지면 그것도 한번 조금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 제가 뭐 이런 얘기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과정으로 보세요. 과정으로 보시면서 정말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저는 투자하는데 이게 참 맞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앞으로 10년 정도 더 할 거거든요. 평생 공부라 생각하고 세장 공부, 투자도 참 재미로 붙일 수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비중을 좀 나눠서 좀 편하게 하시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겨야지만 수익률도 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리 실전 투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나가 볼게요. 자, 구체적으로 2차 전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로 조금 비빌댔죠. 좀 비빌대고 MSCI 뭐 수급도 우리 들어온다더니 빠진 것도 몇 개 보이고 다음 주가 좀 중요해요. 다음 주가 중요하고 저희는 9월장을 좀 괜찮게 보는 측면에서 다시 주도 섹터로 복귀하는데 갑자기 반도체가 치고 나오니까 헷갈린다. 자, 반도체 때 말씀드릴 건데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사실 중기 비중을 7월 달에 조금 줄였지만 아직 들고 있는 부분이고 대주 제피 물량 때문에 팔다 비중을 줄인다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9월 달이 아니라 10월 달에 나오거든요. 코스닥은 10월 달부터 빠집니다. 자, 근데 이 대주 제피 물량이 급을 내서 야 떨어지겠다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수급 분석 측면이에요. 시장에서 보는 측면입니다. 이 대주주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이 지금 원래 연말에 팔거든요. 근데 7월 달에 한번 그때 2023일 날 꼭지 치고 확 빠졌잖아요. 단기로 한 달 동안 50%씩 빠진 거 많습니다. 다 팔았을까요? 못 팔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주주 물량 때문에 우리는 중기로 팔아야 된다 하지만 제가 반등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게 제가 매크로 부분이다. 여러 가지 지표도 말씀드리면 복잡한 얘기도 드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흘러가는 이 큰 흐름, 이 흘러가는 역사적인 큰 흐름 내에서 얘들이 팔려면 한 번 더 반등을 저는 줘야 된다 봅니다. 약간 단기적인 측면이죠. 물론 뒤에도 적어놨지만 2차 전지가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던 성장이다, 어닝이다.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실제 수혜를 보는 대장주다 말씀드렸던 게 내년에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 큰 흐름들, 이 큰 돈들이
야 좀 빠지더라도 나도 내년 올라가면 또 팔 거야. 그런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에코프로나 포스코 DX 같은 거 빼고 지금 포스코든 에코프로든 에코BM도 마찬가지고 한 50%씩 떨어졌어요. 7월달 고점 대비해서. 물론 마지막 오버슈팅 한 건 있지만 그래도 30% 넘게 빠진 게 많습니다. 그냥 이거를 계속 빌빌기게 둔다. 저는 사실 수급 분석 측에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등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거는 가능성인 측면이긴 하지만 저 높게 보기 때문에 한번 같이 9월달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시장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매든 사고든 유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트를 꾸리고 비중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확률을 따라가고 확률 베팅을 하지만 아니게 되면 비중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런 유연성도 좀 가지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저랑 몇 년 또 하신 분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여전히 길게 봤을 때는 2024년에 대장주 될 확률이 높다. 자, 그렇다 해서 내가 희망 고문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매매를 해요. 제가 빠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래서 좋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 드려요. 물론 지금 중규지 비중은 다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제가 유예는 좀 있지만 여전히 반등을 노리고 2차 전지는 대장주 섹터 내에서 반등 될 거라 봅니다. 에코프로 내지는 이런 것도 MSCI 저는 들어올 거라 봐요.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갑자기 불뚝 올라오고 바이오 좀 약해지고 수급이 계속 정체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개인 세력이 좋아지고 하지만 단타를 자꾸 치는 이유가 이 고금리 시대, 이 고금리의 투자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되게 스마트한 겁니다. 고금리라 하면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정세도 맞는 거고 그런 변동성을 감안하면서 보는데 어쨌든 지금 바이오가 조금 쉬고 있는 국면처럼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면 반도체나 또 2차 전지 내에서 또 수급 움직일 수 있고 예탁금이 정체돼 있어요. 50주 초반과 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또 풍선이죠. 누르면 저기 튀어오르고 여기는 저기 튀어오르고. 자, 그런 게 지금 변동성 심했던 조정장을 거치고 조금 안정되는 과정에서 이 2차 전지랑 반도체를 저부터 중점적으로 저는 보려 합니다. 2차 전지는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해요. 에코프로 들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중기비중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 조금 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반도체가 또 드릴 말씀이 많아질 수 있는데 제가 반도체 관련 하반기에 정말 준비를 잘하자. 내년에 큰 먹거리 된다. 작년 하반기 때 우리 차전지 살 때 아무도 신경 안 썼다. 근데 반도체를 지금 그렇게 하자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전자가 또 불뚝 올라와 버리니까 조금 당황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릴 건데 삼성전자를 지금 막 땡기기에는 외국인의 어떤 전략상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간다기보다는 조금 전자는 정체로 코스피도 등락이라 보고 그런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소부장들은 좀 봐야 돼요. 그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종목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그냥 계속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봅니다. 자, 한국 반도체 특수성 한 번 더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미중 틈새, 미중의 지금 여러 가지 외교 특사 방안하고 하는 것들이 잘 풀리진 않죠. 중국이 사실 좀 북두심 있습니다. 고집이 많이 세죠. 서구에서 판단하는 그런 정서로는 이 동양의 중국 정서를 이해를 못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문화적인 컨텐츠적인 부분인데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 서구적인 부분하고 이 동양적인 사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신이라든지 인본을 중시하는 그런 게 사실 있잖아요. 그게 사실 바로 오히려 섞여지겠습니까? 정책적으로 암만 경제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하지만 우리나라 반도체는 쥐를 막 몰더라도 도망갈 구멍을 두고 몰잖아요. 미국도 사실 중국이 바로 빠그러지면 안 좋습니다. 뭐 정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정에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가 중국에 지금 설비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미국도 저거 나라 갑자기 중국 규제 다 때리면 엔비디아든 마이크론이든 되게 안 좋잖아요. 또 사실 기업단에서도 그 행정부에다가 엄청나게 큰 또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 바로 죽이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다 가더라도 중국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랑 HBM 쪽에 협력을 하고 어제 잠깐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3분기부터 매출 난다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3분기까지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 매출이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사실 하이닉스가 거의 뭐 독점처럼 엔비디아에 독점하는 메모리 쪽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계속 봤던 이오테크닉스, 이스페타시스 다 그런 종목이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한미 반도체가 빡 올랐어요. 상한가 붙었죠.
그게 뭐 삼성향이라서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기업 분석을 되게 잘하고 내용을 정말 잘 알고 밸류 분석을 잘해도 주가 움직이는 좀 달라요. 아니 어제 하나마이크론의 상한가 갔는 게 하이닉스에 납품 안 하고 삼성에 납품해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둘 다 합니다. 우리 삼성이 안 해요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간 부분이고 이게 수급 장세의 특징입니다. 그냥 빅머니들이 몰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죠.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자, 그런 부분에 제가 종목을 찾을 때 감안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실전 수급적인 측면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얘기했어요. 예,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한참 우리 한은의 이창용 총재님 되게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뭐 사람 따라 다릅니다. 참고할 부분도 있고 아는 부분도 있던데 하여튼 잘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 이분도 얘기를 했어요. 9월 위기설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뭐 9월 달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또 안 좋아진다. 수출, 근데 재정 이런 것들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설을 얻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당연히 바닥치고 반등을 줘야 돼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OECD 선행지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가 선행지수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암만 지금 숫자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증시가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는 거는 이 삼성전자랑 이 한의사 같은 여러 가지 호재들, 미국의 큰 성장, AI 성장 스토리 내에서 미국이 안 망가지고 유지되고 성장을 키운다면 거기에 저변이 되는 반도체는 당연히 살겠죠. 코로나 때 이것저것 만들 때 공급 과잉됐던 부분이 단기적으로 해소되면서 이제 PC 같은 거 태블릿도 수요가 산다는 전망이 서서히 나옵니다. 그 실제적으로 뭐죠? 디램 가격 봐야 되지 않습니까? 더 안 빠져요. 반등은 팍 주진 않지만 그 다음에 반도체 사이클을 항상 할 때 되게 중요하고 복잡한 게 뭐죠? 재고입니다. 재고도 서서히 시그널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게 우리 내수라든지 요식업 같은 우리나라 자영업하고는 또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분의 얘기고 우리나라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금은 많이 줄어서 그래도 50%지만 수출이 50%예요. 우리나라에. 내수는 20-30%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살아나고 그 뒤에 따라오는 자동차 기본되고 2차전지 살아나는 그런 제조업적인 올라가는 사이클들은 코스피, 우리나라 무역수지, 경상수지, 이 추경호 부총리 얘기하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위기가 없는 게 저는 맞다 봐요. 그래서 일단 이 반도체는 여전히 준비해야 된 부분이지만 삼성전자가 바로 날아가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기회는 있을 거라 봐요. 조바심가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반도체를 좀 더 열심히 잘 보자는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번에 방송 들었던 그런 의도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중과 같이 보면서 중국 디지털 인프라는 꾸준히 살려야 된다. 민간 기업을 살려야지 중국도 내수랑 청년 실업 해소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디지털 인프라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한국 반도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암만 저거들이 뭐 반도체 굴기란다 하더라도 바로 그 업그레이드 팍팍 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를 쥐었다 폈다 하면서 중국에 대한 키로 당연히 쓸 거고요. 자, 이런 복잡한 가운데 어쩌다 우리는 그냥 주식만 보면 된다. 삼성전자 왔다 갔다 했지만 하이닉스처럼 올라갈 거고 하이닉스 관련해서 소부장 갖는 것처럼 삼성이 올라갈 때 또 새로운 소부장이 뜹니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바이오. 바이오는 사실은 저도 매매 대상만 보지만 예전에 바이오로 관심 가지자는 그 방송을 찍은 것처럼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금리가 갑자기 8월달 올라오면서 성장주고 어닝이 잘 안 나왔던 바이오에 타격을 좀 줬죠. 그래서 지금 개별주로 뛰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닝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 고금리, 중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어닝이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바이오가 어닝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JW 중해제약, 유한양행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그나마 정말 대형주고 대기업이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라서 그래요. 하지만 제가 수급 비중 보니까 종목 보니까 적자 기업도 막 나오는 게 있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 비중 앞으로 제가 좀 더 열심히 보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윤통이 말씀드린 거 있죠. 이번 주에 바이오와 우주 산업을 선점해서 2.5조 정도. 근데 이거는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나라 정책 얘기입니다. 제가 2차전지 말씀드렸지만 금리만 조금 이제 미국이 고점에서 횡보 내지 안정이 되면 우리나라 하는 쪽에서는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나 모두 당장 빡 인하는 못하겠지만
인하 모드로 갈 수 있는 시그널이 저는 보일 거라 봐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도 계속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개 섹터에서 약간 제일 뒤에 있긴 해요. 매매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계속 드렸던 중국 수혜주는 오늘 살짝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자, 중국을 계속 말씀드렸고 매크로에서 계속 언급을 드렸던 부분은 중국을 이해해야 되죠.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가 정말 수혜를 봤던 적도 많습니다. 2000 초반 중반이 그랬고 2015년에 화장품이나 그쪽이 정말 많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때 같지 않죠.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누르기 힘든 것처럼 디플레 가서 하는 것도 부양시키기 정말 힘들어요. 이 사람 심리 문제거든요. 근데 중국이 디플레까지 얘기 나오면서 인민들의 지금 꺾어진 차분해지고 돈을 안 쓰는 그런 심리를 어쨌든 내수 부양을 시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얘들의 자산이었던 부동산이 공급 과잉돼서 떨어져 있고, 하지만 해외여행을 지금 확대해서 제가 한두 주 말씀 많이 드렸죠. 그 내수력이나 구매력이 예전 같지 않다. 해외여행돼서 크루즈선이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본다 그랬어요. 단기로 빡빡 쳤지만 조금 자제를 시켜드렸습니다. 중국 정책 내에서 이 해외여행 확대되는 건 뭐죠? 해외로 빠져나가면 해외에 돈을 쓰잖아요. 그럼 국내에 쓸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내수를 부양시키는데 자기 나라 어떻죠? 오히려 안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공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 9월 20 며칠부터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옵니다. 코로나 때 되게 못했습니다. 그죠? 중국도 뭔가 대외적으로 이 시진핑의 어떤 지금 안정된 이후에 떨치고 싶겠죠. 대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근데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얘들이 사실 인민 대표회의 할 때 날씨까지 조정한 애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신이나 사람들은 눈을 신경 쓰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근데 관광국 이제 간만에 이 아시안 게임 하는데 관광객이 반으로 줄면 볼품이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지금 각국에 다 확대를 하는 거예요. 먼저 주겠다는 얘기죠.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본격적으로 이 지금도 디플로되어 있는 이 인민들이 열심히 나가서 해외에서 돈을 팡팡 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얘들 해외에 돈 쓰는 건 다 규제합니다. 얼마 쓰는지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엄청나게 이쪽에 돈이 들어와서 쓸 거라고 저는 보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 사이에서 제가 그나마 돈이 괜찮고 많이 몰린 것들 중에서 롯데 관광 정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개별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나마 제가 중국 관련주에서는 나쁘지 않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은 뭐냐? 차라리 중국 수혜주 살 바에는 에스테틱을 사라 그랬어요. 피부 미용 쪽. 이쪽이 실제로 돈이 더 많이 들고 추세랑 수급들이 괜찮습니다. 이거는 계속 매일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일제 시황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개별주나 이런 에스테틱 같은 것들을 중국 수혜주로 보고 있지만 개별주 정도로 보고 타이밍을 참고하는 정도로 제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국 수혜주는 이제 저는 테마 기대는 좀 줄이고 있어요. 항상 선택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죠? 안 되는 건 줄이고 좋은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금주의 매매를 좀 봐드릴게요. 간단하게. 에코프로는 그냥 유지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에코프로는 특별한 거 없어요. 예전에 수급 좀 보면서 어쨌든 8월 조정받을 때 강했고, 지금 2차 전지가 살짝 금요일날 좀 키스 났지만 3전을 봐야 된다. 다음 주 투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일단 130만원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봐요. 올라가면 제가 중급비중 줄일 거고, 아까 대주주 물건들 말씀도 드렸는데 한번 기대해 보시자고요. 에코프로 BM은 일부 좀 줄였어요. 그 에코프로를 더 산다고 에코프로 BM이 좀 약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약한 걸 줄이고 같은 섹터 내에서는 약한 걸 줄이고 강한 걸 늘린다. 항상 제 포트의 기준입니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에코프로 기준으로 좀 더 보셔도 되고 있는 분들은요. 에코프로 H에는 수급이 특이하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지금 살짝 9만원대 왔다 갔다 하지만 큰 매물 나온 게 없어요. 에코프로 보면서 같이 좀 포트 유지하시는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하고 있어요. 자, 유한양액 좀 줄였습니다. 지난주에 이것도 일부러 줄였는데 그때 에코프로 좀 더 산다고 124만원인가 산다고 좀 줄였는데 좀 떨어졌죠. 이게 사실 아주 큰 애들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회사는 큰데 수급이나 이쪽이 빅머니들이 아니에요. 그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출렁거리긴 했는데 저번에 장중에 빠졌던 한 69,000원 한번 선을 껐어요. 그래서 이 또 출렁거리더라도 다음 주에 참전이 조금 돌아오거나 그러면 바이오 자체가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약간 줄이고 있는 과정이니까
올라가든지 하면 비중 적당한 위주로 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유한양에 제가 좀 줄였다 말씀드리고요. 자, 포스코 DX. 포스코 DX는 원래 6만원 받는데 목요일에 방송할 때 못 팔고 어제 좀 못 팔고 57,000원, 8,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강한 것들은 바로 빠진다기보다는 등락을 줄 거라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 보시면서 반등 주면 어차피 중기 비중 3분들은 정말 싸게 샀기 때문에 조금 뭐 덜 먹고 팔더라도 그냥 적절하게 제가 한번 위에서 정도 파는 쪽으로 보겠습니다. 2차전지 흐름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HPSP. 제가 반도체 관련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HPSP가 기본적으로 기술력 되게 좋다 말씀드렸죠. 영업이익률이 55%라 해서 소부장 중에 최고인데 조금 길게 보긴 했어요. 반도체가 비중이 제가 많지 않고 2차전지 뒤였기 때문에 어떤 저점에서 사고 좀 더 샀는데 전고점 부근을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앞으로 반도체가 등락이 하면 추가로 저는 괜찮다 봅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이 엔비디아 쪽에 뭐가 붙었느냐, HBM에 뭐가 유리하냐, 하니스가 뭐가 좋으냐, 앞으로 뭐 삼성전자에 또 관련된 거 볼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아마 볼 것 같은데, HBM은 제가 추가로 샀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오테크닉스나 ISC나 주성엔진 이런 것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그대로 보면 되는데, 한미반도체 한번 볼게요. 한미반도체는 저도 다음 주에 등락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이게 어제 상한가 붙었잖아요. 이런 게 수급주예요. 갑자기 돈이 몰렸다는 겁니다. 물론 놀렸다가 빠질 수 있죠. 당연히 급등해서 날아간다기보다는 저는 눌림목 내지는 조정을 올릴 건데, 이렇게 돈이 몰려서 갔다는 얘기를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수급 매집주 측면 되게 좋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또 포스코 DX처럼 더 갈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빠지거나 싸면은 되게 편하게 사시죠. 올라가면 오히려 또 급등주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올라가 버리면 겁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뭐죠? 제가 신고가나고 이런 것들은 자꾸 더 보는 이유가, 얘들에서 이랬던 저랬던 타이밍 잘 잡으면 수익 볼 게 되게 많아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음 주에는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찍어놨나? 일단 하나마이크론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번 같이 좀 보세요.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비중 들여서 개별적으로 매매할 수도 있고, 있는 데에서 만약에 딴 게 좀 쉬거나 그러면 특징주로 보고 충분히 매매할 수 있다 저는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포스코, 그 다음에 HPSP, 그 다음에 가끔씩 개별주들인 거 있죠. 로보테마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삼보통원도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도 만약에 주도주들이 쉬거나 아니면 횡보가 보이면 제가 비중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개별주는 계속 제가 보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괜찮은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흐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주는 이렇게 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적어놨네, 하나 마이크로 관종하시라고. 예. 자, 금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 안 좋을 때는 참 와닿았을 거예요. 제가 장 안 좋을 때 현금 비중하고 떨어질 때 조심하고 매크로까지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매수라든지 사는 거는 정말 잘합니다. 공격 위주로 했지만 수비를 잘 못한다 말씀드리고, 제 메일 보시면 끝날 때 좀 피해야 될 거, 하면 안 되는 거, 조심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비를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수비라는 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급하고 공격에 특화된 분들은 공격 올인하잖아요. 어떻게 되죠? 공격 올인하면 실점이 엄청 많아요. 실점이 엄청 많습니다. 한 골 넣을 수도 있고 두 골 넣을 수도 있지만 실점을 10골 맞을 수도 있어요. 주식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하다가 뭔가 이 포모될 만한 그런 유인요인이 되게 많잖아요. 함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 아니고 기준에 맞을 때 아닌데도 이런 수비를 해야 될 대상이나 되게 위험한 것들은 되게 유혹이 심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멘탈이 살짝 흔들려서 손이 나도 모르게 나가버리잖아요. 한 방에 왕창 잃을 수 있습니다. 왕창 잃을 수.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수비를 하고 안 좋은 것들 그르고, 선택 집중이 뭐죠? 좋은 거를 집중도 하지만 안 좋은 것도 비중 줄이고 멀리하고 경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선택 집중해서. 근데 향후적으로 이 장세 특징 어떻죠? 더 차별화되고 더 선택 집중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아서 살 거랑 이건 하면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안 샀더니 올라가네. 그럴 수 있죠.
등등 심한 애들 많으니까. 하지만 그런 데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아쉬움 두지 마시고 수익 추가하지만 손실을 회피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제가 사실 컨텐츠에서 마지막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 손실 회피에 대한 부분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올인한다, 집중 투자한다, 절대 안 팔 거야, 그런 것보다도 공부하시고 매일 보시는 분들은 가끔씩 비중 줄여서 매매도 한번 해보세요. 예, 매매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되게 재밌고 꽤 맞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향후적으로 더 급변동성 장세가 될 거라 저는 봐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고금리 시대라서 그래요. 중금리 시대 빠지더라도 고금리, 중금리가 유지된다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매매가 더 급변동 생기고 더 차별화될 겁니다. 그럴 때에서 제가 투자 습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에 내가 딱 들어가서 상한가 먹는데 기분 좋죠. 근데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터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수급 매집주 큰 것들, 같이 더라도 괜찮은 것들, 대장주를 꾸준히 발굴하고 홀딩을 좀 하더라도 다음에 기회를 보고 그 사이에서 매매도 꾸준히 드리면서 실전 투자를 하고 있는 젤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주말에 푹 쉬시고요. 다음 주는 저도 조금 긴장하면서 볼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을 맞춰서 제가 적절한 비중이랑 매매를 드릴 거니까 같이 과정을 좀 봐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